바다 위에 도시를 만든 미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알마즈루이입니다. 올해 42세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에서 도시인프라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공은 도시공학과 해안공학입니다. 네옴 프로젝트 본사 회의실은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막 풍경과 달리 실내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떠오르고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구조공학자 마이클, 독일의 환경공학 전문가 프리드리히, 그리고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 피에르까지. 이들 모두가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진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안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 논의되어 온 홍해, 연안 개발 계획이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반대 의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안건은 홍해, 연안 매립도시 건설 방안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파이살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홍해, 연안의 얕은 해역을 매립하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예상 면적은 약 10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수용 능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거대한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홍해 얕은 연안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고층 빌딩들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앙의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반대합니다. 연약 지반 위에 도시를 세우는 건 너무 위험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도 치마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매년 몇 센티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네덜란드의 플레보란드 지역입니다. 간척지로 만든 땅이 지속적으로 침하하면서 제방 보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매립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립 초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안 침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계획하는 규모라면. 그때 떠오른 건 지난해 홍해, 연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했고 최신 기술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운영 시작 6개월 만에 집안 침하로 인한 배관 파열이 발생했거든요. 그날 밤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거대한 담수화 시설 아래 땅이 불균등하게 가라앉으면서 주요 배관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처리 시설로 역류하고 정화된 물이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압둘라, 그때 일은 사고였어요.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 조사를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연약 집안의 장기적 거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특히 홍해, 연안의 해성 퇴적층은 더욱 복잡한 거동을 보일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연약 집안 매립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실패 사례가 많았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의 고온과 염분은 집안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죠.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압둘라 말이 맞습니다. 베니스의 경우만 봐도 집안 침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죠. 매년 몇 밀리미터씩 가라앉고 있고 홍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프리드리히도 동조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대규모 매립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류 흐름을 바꿔서 연안 침식을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계획은 보류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압둘라,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파이살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갯벌에 도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갯벌에 도시를요? 송도라는 곳입니다. 인천 앞바다 갯벌을 매립해서 완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불과 15년 만의 말이에요. 파이살이 홀로그램 화면을 조작하자 놀라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바다 위에 솟은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인공 운하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바다였다고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이 바다에 도시를 세웠다고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그날 밤 저는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느라 잠을 못 이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단순히 바다를 메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였던 거예요. 폐기물 재활용률 90%, 에너지 효율성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완벽한 IT 인프라까지.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설계 단계에서 일부 해외 업체가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어요. 특히 연약 지반 처리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PVD PREFABRICATED 버티컬 드라이브 AIL라는 기술로 바다 및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그 위에 고층 빌딩을 세운 거였어요. 이 기술이면 우리 네옴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이살에게 보고했어요. 송도 기술을 네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연약 지반 처리 기술. 둘째, 스마트 시티 통합 관리 시스템. 셋째, 해수 담수화 및 물 재활용 기술. 이 모든 것이 송도에서 이미 검증됐어요. 파이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 측과 접촉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마침 두바이에서 중동 스마트 시티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도 참가한다고 했죠.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포럼에 참석한 저는 한국 참가팀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스를 발견했죠.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LH 해외사업개발팀 차장이에요. 한국인 엔지니어가 친절하게 답했어요. 저는 압둘라 알마즈루이입니다.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송도가 정말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갯벌이었던 곳을 매립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전문가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연약지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최현우 차장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PVD 기술, 샌드드레인 공법, 단계적 안밀 과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이 기술들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물론이죠. 지질 조건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네옴 지역은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네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홍해, 연안의 지질 조건, 더라인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도전들을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최 차장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찾던 기술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사우디 기술진 8명과 함께 한국 송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이곳이 바다였을까? 동료 엔지니어 하산이 의심스러워했어요. 곧 확인하게 될 거야. 저는 답했어요. 송도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다를 메워서 만들어진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와, 이게 정말 바다였다고요? 동료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최현우 차장이 우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송도 센트럴파크였어요. 인공 해수로가 흐르는 이 공원을 보는 순간 저는 네옴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15년 전까지 이곳은 완전한 바다였어요. 수심이 4-5m 정도였죠. 최 차장이 설명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송도 통합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도시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심지어 건물들의 미세한 지반 변화까지 모든 것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AI와 IoT 기술을 결합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응하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네옴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송도의 지반 기술에 대한 전문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성민 박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죠. 송도 지역의 원래 지반은 30m 깊이까지 연약한 해성 점토층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지질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런 지반 위에 어떻게 68층 건물을 세웠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PVD 공법을 사용했어요. 플라스틱 배수제를 지하 20m까지 박아 넣어서 지반 속 물을 제거하고 안밀시켰어요. 박 박사가 실제 PVD 샘플을 보여줬어요. 얇은 플라스틱 뒤에 홈이 파여 있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이것이 바로 송도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어요. 전체 송도에 약 500만 개의 PVD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2년간 안밀 과정을 거쳐 지반을 안정화시켰죠. 500만 개.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 연약한 바다 및 지반이 고층 빌딩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거였어요. 이 기술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물론이죠. 지질 조건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네옴 지역은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홍해, 연안의 지질 조건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송도와 매우 유사한 조건이었어요. 그럼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네요. 박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네옴 프로젝트의 미래를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있다면 우리도 홍해에 꿈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넷째 날에는 송도의 물 관리 시스템을 견학했어요. 이 부분은 사막 국가인 사우디에게 특히 중요한 기술이었죠. 송도 해수담수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1일 10만 톤의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거든요. 재활용률이 92%에 달해요. 이영호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92%. 이는 사우디의 기존 담수화 시설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도시 전체의 물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하수 처리한 물도 재활용하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고도 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재사용해요. 심지어 화장실 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사막 국가인 우리에게는 꿈 같은 기술이었죠. 그날 저녁 송도 컨벤시아에서 환송만찬이 열렸어요. 저는 최현우 차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번 방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최 차장이 답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송도에서 본 기술들이 네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파이살에게 보고했어요. 특히 연약지반 처리 기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파이살도 흥미로워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요? 첫째, 더라인 프로젝트의 해안 지역 지반 안정화. 둘째, 스마트시티 통합관리 시스템. 셋째, 해수 담수화 및 물 재활용 기술. 이 모든 것이 송도에서 실증됐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 측에 공식 기술 협력 제안서를 보냈어요. 네옴 프로젝트에 송도의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한국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본격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드디어 시작이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네옴에도 송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6개월 후 한국 기술진이 네옴 현장을 방문했어요. 최현우 차장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왔죠. 정말 장관이네요. 최 차장이 네옴의 광활한 건설 현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이곳을 송도 같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네옴의 규모라면 더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네옴 해안 지역의 지질 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말 송도와 유사한 조건이었거든요. PVD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박사가 말했어요. 1년 후 드디어 네옴 해안 지역에서 한국 기술을 적용한 집안 처리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PVD 타설 장비가 홍해, 연안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송도에서 봤던 그 기술이 이제 우리 네옴에서도 실현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첫 번째 구역의 집안 안정화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첫 번째 건물로 50층 규모의 네옴타워가 계획되었어요. 바다를 메운 땅 위에 세워지는 이 건물은 한국 기술의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건물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압둘라, 한국 기술이 정말 효과적인가? 왕세자가 물었어요. 네, 전하. 송도에서 이미 15년간 검증된 기술입니다. 우리 네옴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2년 후 네옴의 첫 번째 주거지구가 완공되었어요. 한국 기술을 적용한 이 지구는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완전한 스마트 시티였어요. 저는 이 지구를 둘러보며 정말 감격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이곳에 이제 현대적인 도시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정말 꿈 같아요. 동료 하산이 말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네요. 맞아요. 송도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 우리 네옴에서도 꽃피우고 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최근에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새로운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카타르에서는 도시 확장 프로젝트를 제안해왔거든요.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개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목은 송도에서 네옴까지 한국 기술이 가져온 기적이었죠. 3년 전 저는 송도 국제도시를 처음 봤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그 도시는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우리 네옴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현우 차장이 네옴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온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압둘라, 정말 멋진 도시가 됐네요. 최 차장이 완공된 네옴 1구역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든 게 한국 기술 덕분이에요. 송도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 우리 네옴에서 꽃피우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네옴의 첨단 시설들을 둘러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들 중 일부는 미래의 해상도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사막에 이런 도시가 있다니.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한국에 송도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네옴타워 50층 전망대에서 홍해,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송도에서 받은 충격, 한국 기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네옴에서의 성공까지. 어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네옴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거였어요. 1단계 성공에 힘입어 더 큰 규모의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압둘라, 이번에도 한국 기술을 적용할 건가? 파이살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미 검증된 기술인데 왜 바꿔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더 라인 전체 구간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길이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스마트시티가 홍해, 연안에 들어설 예정이었죠. 며칠 전에는 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한국과 사우디 스마트시티 기술협력센터를 네옴에 설립하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양국의 기술 교류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센터가 설립되면 한국의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센터의 사우디 측 책임자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모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서 해상도시 건설 자문을 요청해왔거든요. 이제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네옴 1구역에 첫 번째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거였어요. 바다였던 곳에 세워진 이 도시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정말 신기해요. 이곳이 바다였다는 게 믿어져요? 입주민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바다였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죠.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네옴 해변을 산책했어요. 아이들이 바다에서 뛰어놀면서 아빠, 여기가 정말 예전에는 그냥 바다였어? 라고 물었어요. 그럼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물고기들이 헤엄쳤어. 제가 답하자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럼 아빠는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마법사야? 막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한국 사람들한테 마법을 배운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송도에서 본 기술들이 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마법이 우리 네옴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 갈 거예요.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든 그 미친 나라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중동에 전파하는 전령사가 되었어요. 송도에서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바다 위에 세워진 그 놀라운 도시가 우리에게 준 꿈과 희망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압둘라 알마즈루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든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 네옴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일이네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주의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